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후에는 좀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전보다 못하죠, 지금? 네. 지금. 그런 건 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세무상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소득세 내는 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돈 너무 많이 버셨으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서 세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를 하나 사용하시면 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저는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뒤쪽에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뒤쪽이 앞쪽보다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균 점수가 75.9예요. 이게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이 93.3 1등이. 그래서 모르죠, 누가 받으셨는지.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 업무요. 정답은 3번이고 1번에 나와 있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안 들어보셨어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실거래가 신고 제도할 때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전매 뭐 이런 거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이거 나오거든요. 뭐 도정법도 나오고 주택법도 나오고 택지개발 촉진법도 나오고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때 나와요. 자, 어쨌든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잖아요. 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가 있지. 그죠? 분양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리 이렇게. 그래서 대리죠. 들어가는 거 맞고요. 3번 요거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는 거예요. 3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제공 말고 경영정보 제공은 들어가죠. 다시 한번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되죠? 아니에요? 그 진도로 못 나가겠네. 여기는 부동산 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4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뭐든 간에 부동산 컨설팅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5번 관리 대행인데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관리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고요. 2번 문제는 기억번, 디귿번, 미음번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답률은 2번 문제가 100%입니다. 난이도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겠습니다. 이게 정답률 데이터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답률이 높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회사의 개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맞죠?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것 빼고는 겸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은 법인이 하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누구 얘기하죠, 이건? 공인개공, 부칙개공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개공, 부칙개공. 이런 사람들은 경공매, 입찰대리 이런 거 부칙개공이 못하죠?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3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했지만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맞습니다. 원래 이사업체 소개는 법인 업무예요. 그런데 해석상 공인개공과 부칙개공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4번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대행할 수가 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맞죠? 공인개공이니까.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법인요, 법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못하죠. 틀렸고. 2번 중기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할 수 없죠. 또 틀렸고. 3번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할 수 있고. 4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임등치. 여기 맞죠? 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경매 대리를 할 적에는 그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요게 틀린 거죠. 법원에 등록이 필요한 건 뭐예요? 경매 대리.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고요. 1번 보시면 고용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개별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그 다음에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업무 개시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틀렸고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소공이 받는 건 실무교육.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보존의 업무 상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적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사본 환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어떻게 해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틀렸죠 이거? 제출한 거 없죠? 그냥 확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앞쪽에서는 많이 맞추셨어요. 뒤쪽에가 조금 이제 좀 틀렸고요. 자, 6번 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에 2번이요. 많이 맞추셨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존의 업무 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는 10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언제까지 하죠? 그게 10일이네죠. 저희 옛날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외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뭐 하여간 뭐 눈치로 봤을 때 아마 일본 뭐 이렇게 순사하고 친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할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막 자랑하실 때 부자셨대요. 엄청 부자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 집에 좀 부자고 그러면 이제 종을 썼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어렸을 때 막 부자이셔가지고 종이 집에 한 10명 정도 있었대요.
굉장히 부자죠. 그다음에 또 부자의 상징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종이 10명인데 저희 외할머님이 두 분이세요. 외할머님이. 외할머님이 두 분이시고 그다음에 종이 10명이다.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외할머님은 저 첫째 외할머니세요. 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것은 저희 외할머님하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리고 둘째 외할머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게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살면 종을 부렸어요. 근데 종이 10명이나 있다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종이 몇 명이에요? 10명. 외할아버지 얘기해요. 종이 10명이다. 이렇게. 자, 3번. 개혁공인회사는 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맞죠? 3번이죠, 3번. 네. 중개보조원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아니, 맞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시죠? 알아요? 3번이에요. 6번에 3번. 보조원에게 이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을 실제 시험 문제에서 보조원에게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소속 공인중개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출제할 때는. 그러니까 소공한테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살짝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원의 한 짓이 영업정지 받을 짓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개공이 한 꼴이야. 따라서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를 받고 막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그때 개공만 받는다고 했어요. 맞는 거예요. 보조원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건 개공이 한 꼴이다. 그럼 개공이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반면에 보조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지만 등록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관청이 확인하는 거. 결격자인지 아닌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7번입니다. 7번 문제 정답은 정답률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높네요. 정답이 1번이에요. 5X40죠, 그거죠? 기업권은 고용인의 업무상행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했어요. 그 벌금 문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벌금 나오면 구상권 인정 안 됩니다. 니은 번.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중개보조원에게 한정된다. 그렇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일지라도 손해배상 책임 져야 돼.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요것도 틀렸지. 디귿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개공의 과실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수공은 이건 책임질 일이 아니지. 그냥 사장님 개공 혼자 책임지라고 놔둬야지. 그쵸? X. 자, 그 다음에요.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맞추셨어요.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왜 틀렸냐면 보조는 날이나 의무가 절대 없죠. 의무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문제 안 나왔지만 만약에 확인설명서에 개공이랑 소속 공인중개사가 막 거기다 서명 및 날인 해가지고 도장 다 찍습니다. 지금
확인설명서에 보면 개공이랑 소공이 날이라는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랑 소공이 다 칸을 찍는데 그때 따라다녔던 보조원도 있어요. 그 따라다녔던 보조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도장이 있거든. 그래서 찍겠다고 막 날린 거예요. 근데 보조원이 그 도장 찍는 칸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막 칸을 그려갖고 찍겠다는 거야. 거기다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거기다 도장 찍죠? 책임지려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소잖아. 그럼 보조원이 지금 책임지겠다고 날리면 굳이 말릴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 날인한다고 그러면 그냥 날인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갈 이유가 없어. 날인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의무가 없다는 거지 날인은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어. 다만 개공이나 소공은 도장을 하나도 안 찍고 보조원만 달랑 도장 찍어갖고 확인 설명서를 주고 막 그러면 그건 걸리는 거야. 보조원만 달랑 찍어갖고는 같이 찍는 건 괜찮아요. 보조원도 응? 찍을 의무는 없지만. 2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 그러면 안 되고 어떤 행위요? 업무상 행위 이렇게. 3번 개업공인회사가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할 때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전자문서로 고용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개업공인회사가 보조원을 해고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고용관계 종료신고야. 그때는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10일 이내. 그죠? 종료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죠? 해고가 종료예요. 그래서 이건 10일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 10일 이내. 5번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 그죠? 관련된 행위도 다 넓게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틀렸고 9번입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9번을 좀 많이 틀리셨네. 자 보면 갑에 개업공인회사 갑에 소속공인회사 을은 이렇게 돼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이게 영업상 활동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위반한 겁니다.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았다 그랬을 때요. 요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게 돼서 영업상 행위가 아니야.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요때 개공이 책임 안 집니다. 손해배상 책임 안 집니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 물을 일 없어요. 영업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개업공인회사가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뭐 등록 취소 당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건 없어. 다만 뭐가 있죠?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깜빡이는 안 가지만 결격자이긴 하죠. 얼마 동안? 유예기간 동안이니까 여기서 몇 년이요? 2년 동안 결격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 동안 일 못하죠. 혹시 이런 사람들이 고용돼 있다고 하면 사장님인 개업공인회사는 그런 사람을 뭐예요? 해고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2달이 넘도록 해고하지 않고 계속 쓰고 앉아있다 그러면 법 위반이요? 그때 받는 제자가 영업정지야. 그러니까 받는 불이익은 딱 그거 하나 정도지. 따라서 1번 개업공인회사 갑도 결격사에 해당되므로 개공갑이 요때 여기 지금 집행유예 받고 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막 처벌 받으니까 개공도 갑자기 같이 결격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록 취소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2번 소속공인회사 을은 자격이 취소돼야 된다. 소공을은 자격 취소가 되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아야 돼. 근데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까지는 안 되죠. 3번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회사 갑도 벌금으로 처벌된다. 양벌 규정 적용받으려면 업무상 행위가 돼야 돼. 영업상 행위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벌금 안 받습니다. 개공이. 그 다음에요. 4번 개공갑이 을이 누구냐면 소공인데 집행유예 받아서 결격자 된 거죠. 2달 내에 해고하지 않았다가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갑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달 내에 빨리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영업정지. 5번 소속공인인회사 을이라는 행위 때문에 개업공인인회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느냐? 없어. 이건 영업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요게 이제 앞쪽에서는 정답률이 좀 떨어진 것이 요거 사례 문제 9번이었고요. 10번 인장에 대한 내용인데 정답률이 뭐 거의 100% 가깝습니다. 정답은 3번. 10번에 1번은 틀린 게 반드시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합니까? 등록증 교부받기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2번이 틀린 것은 등록된 인장을 안 썼다. 날인 안 했다고 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치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리고. 3번은 맞고요.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죠. 4번은 사무실을 공동으로 쓴다고 해서 사용할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다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니까 4번은 또 틀리고. 5번은 분사무소에 쓸 인장을 어디에다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수대지관할 등록관청이니까 5번 틀렸죠. 여기서 옳은 것은 3번. 자, 11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문제일지라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둘러놓으면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박스 문제는 아무리 못 나와도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0문제가 나왔을 때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보통 나온다 그러면 한 6, 7개 정도 나오겠죠. 아무리 적게 나와도 몇 개? 한 5개. 많이 나오면 10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7개 전후 이렇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 박스 문제의 특징이 뭐냐? 박스 문제를 내니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갖고 지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지문이 보통 3개가 많더라고. 4개도 잘 안 내. 3개 갖고 좀 양을 줄여주는 거죠. 예? 대신 그 박스 문제를 막 7개, 8개 이렇게 낸다고. 예?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디귿하고 리을번요. 기억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하는 인장을 개설 등록 전에 등록해야 된다.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리을번은 리을번이 어려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치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사유죠? 소공이니까 자격정지라고 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때는 업무정지가 될 수 있겠지. 이건 소공이잖아요.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겁니다. 디귿번은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2개죠. 하나가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선택사항이니까 등록할 수 있다. 디귿번 맞고 리을번은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쓸 인장을 개설 등록할 적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런데 이때 리을번을 사용한 인장을 개설 등록할 때 등록관청에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틀려요. 할 수 있다. 다음에 선택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맞고요. 12번. 12번도 정답률이 50%대예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하는 거 없잖아요. 보조원이라고 해서 틀린 거지. 이 보조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면 맞습니다. 2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지.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그죠? 법인의 인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빠져야 됩니다.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때문에 틀리겠지.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됩니다. 4번은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리을번이 정답.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치 않으면 과태료 사유다 그랬어요. 등록된 인장을 안 쓰면 과태료가 아니고 개공일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은 4번 지문입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의 정답률 높아요. 정답은 3번.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 분사무소다 그러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죠. 그렇죠? 1번 맞는 겁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선택상 분사무소는. 2번은
고용신고할 때 소공은 같이 인장 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죠. 3번은 제 생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7월 30일. 4번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신고서를 이용해서 사용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겠어요. 5번 분사무소의 소공은 인장등록 합니까? 분사무소의 소공도 소공이죠? 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14번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분사무소니까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표자가 뭐 한 거?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2번은 어디가 틀린가요? 그렇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써야 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이 아니고 등록된 인장인데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아니고요. 3번 좀 어렵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틀렸어요. 가름한다 이 말 나오면 법인이어야 돼요. 법인일 때 가름한다. 여기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름한다 이런 거 없어요. 법인 그럴 때 가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주된 사무소 수재에 관할 등록관청의 등록. 4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 5번은 7월 30일 맞았다. 그러시면 안 돼.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 지금 보면 자연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두 개 차이점 볼까요? 자연인은 7월 30일 생일이 있어요. 생일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등록하지 않고 뭐예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근데 위에요. 자연인은 가름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요 7월 30일 생일은 자연인한테만 있는 겁니다. 자연인한테 생일이 있다. 법인은 생일이 없어요. 7월 30일이 없다고요? 법인은 없다고요? 대신 법인은 가름한다 이거죠. 여기는 가름한다가 없어요. 반대입니다. 그 5번 같은 경우는 7월 30일만 보고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그 인감, 이건 법인은 무조건 인감조장이죠. 그렇죠? 법인은 그 인감조장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 규모가. 예,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나옵니다. 그 크기는 제가 뭐 구체로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7월 30일은 법인은 7월 30일이 없다 생각하셔야 돼. 자, 15번 보고서 실 텐데 15번의 정답률은 90%네요. 1번은 폐업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럴싸해요. 1번. 틀렸어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다 하고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2번.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과 자격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겠다. 등록증을 반납하는 거 맞죠? 자격증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할 때요. 문제 지문에 이런 게 나와요. A 및 B. A 또는 B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맞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여기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리고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A 및 B, A 또는 B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두 개 다 맞는지를 확인해 보실 거. 보통 낼 때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틀리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등록증까지는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자격증. 3번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2년 있다가 재등록했을 적에 폐업 전 위반 행위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된다. 그렇습니까? 자, 폐업했습니다. 개공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위반 행위? 어떤 위반 행위 했다고 나와요? 등록 취소 사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위반 행위인데 이게 어떤 위반 행위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근데 2년 동안 폐업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사무실 차립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 A가 이렇게. 그랬잖아. 그럼 이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지금 등록 취소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거예요. 2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린 거지. 이 사람한테 옛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게 있잖아 지금. 그것을 들춰내서 이때쯤 돼가지고 옛날에 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잖아. 그랬을 때 여기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여기 3년이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이건 3년 안 지났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 때릴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영업정지 받을 짓이야. 요게 영업정지 받을 짓. 근데 2년 지났어요? 폐업하고? 그리고 다시 차렸어요? 그러면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되는 거지. 예? 예. 요 2년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잘못한 게. 근데 영업정지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 2년 동안 폐업했었어요. 다시 차렸어요. 자, 그 사람한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 때릴 수는 없다. 왜요? 영업정지는 1년, 요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영업정지를 못 때려. 그죠? 자, 뒤에서 나올 얘기죠? 왜 그러지?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업정지 받을 짓 했죠? 그때는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면 더 이상 영업정지 못 때려. 영업정지 받을 짓 했죠? 근데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갔죠? 그럼 영업정지 못 때린다고? 순서를 또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근데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갔죠? 그러면 이 업무정지를 더 이상 못 때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몇 년간 폐업했어요? 2년. 그랬을 때는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등록 취소는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야 등록 취소를 못 하는 거야. 그죠? 근데 3년 안 넘었죠? 때릴 수 있지. 네. 그러면 요 폐업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폐업 재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 지나야 못 때린다고? 이건요. 만약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6개월 동안 폐업했어요. 다시 차렸어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기할 때 자,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폐업 기간이 이번에는요. 3년 넘어가 버리면 등록 취소를 못 해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려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 해요. 이렇게. 그걸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폐일업, 폐삼취. 이게 무슨 뜻은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암기하셔야 돼. 폐일업, 폐삼취. 이거 등록 취소예요. 만약에 여기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4년이라고 해봐. 4년.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4년간 폐업했어요. 영업정지 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폐일업.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린다니까. 4년 폐업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4년 폐업했어요. 등록 취소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연습을 부지런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졸리는데. 2년 폐업했어요. 이건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폐일업. 암기. 이건 때릴 수 없네. 없죠? 등록 취소는요? 폐삼취. 3년 넘어가야 못 때렸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뗄 수 있네. 요때 등록 취소를 요때 하게 되면 등록 취소에 따른 결기역사 할 수 있다며. 결기역 사유 기간은 원래 3년이지만 중간에 자발적으로 폐업한 기간이 2년 있으니까 2년 빼주게 되지요. 그러면 등록 취소에 따른 결기역 사유 기간은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1년밖에 안 되죠. 1년 빼주니까.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4번. 폐업 신고 후 1년이 넘은 뒤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1년 넘었어요 지금.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죠. 폐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차리거나 폐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취직하거나 그랬을 때는 다 어떻게 면제 교육을 면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년 지난 거죠. 5번 폐업 신고한 개업공인회사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쵸? 폐업했을 때는 뭐예요? 지체 없이 철거. 정답 5번이죠?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